안녕하세요. 저는 치유의 봄의 김유정 변호사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는 법조인들을 보면서 막연한 동경을 해왔었던 것 같아요. 저는 민사사건도 담당해보고 형사사건도 담당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좀 많이 해봤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사실은 형사 피해자 담당 사건들이 제일 힘들었었어요. 억울하신 분들도 종종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본인이 범행을 한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가 협조를 하게 됐을 때 개인적인 양심과 직업적인 양심이 굉장히 많이 충돌을 했고 스스로 너무 괴로워서 형사 피해자는 담당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당했던 사건들 중에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일반 피해자분들이랑은 양상이 좀 많이 다르신데요. 위축되어 있고 자책도 많이 하시고 가해자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년 전, 수십 년 전 사건을 잊지 못해서 이제라도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공소시효가 도가해서 자책을 더 심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누구한테도 털어놓지 못하고 변호사한테 처음 털어놓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변호사가 직접 증거도 없고 사건도 좀 오래된 거다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돕지 않으려고 하면 피해자는 결국에는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피해자분들을 도와서 적극적으로 이제 고소 의지도 좀 심어드리고 결국에는 가해자를 고소해서 최종적으로 처벌에 이르게 했을 때 그때 보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고소 전에 합의를 하기도 하고 고소 대리를 해드리기도 하고 피해자 변호를 대신 해드리기도 하죠. 증거 확보를 위해 자문을 해드리기도 하고 고소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피해자분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에요. 고소 전 합의를 위해서는 가해자를 최대한 압박해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리고 합의에 이르렀으면 합의서 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2차 가해나 보복, 범죄 사실을 알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합의서 작성할 때 그런 문구들도 다 넣어놔야 되겠죠. 수사관을 설득하기 위해서 고소장을 좀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해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성범죄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게 피해자분이 진술하실 때 도움도 드려야 되고 가해 이후의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최대한 설득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고소를 진행해도 가해자가 뻔뻔하게 나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뭐 엄벌 탄원서를 제출을 한다든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가해자에 대해 엄벌이 필요한 이유를 피력을 해서 가해자가 나중에라도 사과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 시도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도 드리고 있어요. 전 남자친구로부터 성관계 몰카 그리고 유포까지 당했던 사건인데요. 이 피해자분께서는 직접 고소를 하셨는데 몰래 촬영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첫 번째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피해자분께서 직접 또 이의 신청을 하셨고 근데 이때는 공소시효 도가 가능성을 가지고 두 번째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러고서 이제 저를 찾아주셨었는데 첫 번째 불송치 이유였던 몰래 촬영한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영상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피해자의 시선, 촬영 횟수, 그리고 촬영 각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몰랐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입증했고요. 두 번째 불송치 이유인 공소시효 도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촬영 일시 중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때가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지적을 해서 죄명까지 추가시켜서 최종적으로 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무죄 판결이 나왔거든요. 피해자분께서 혼자 직접 고소를 하실 때 제출했던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고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고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데 고소 진행 전에 변호사를 찾아갔으면 고소 과정이 그렇게 길지도 않았을 것 같고 피해자분께서 제출했던 증거의 효력이 부정돼서 무죄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을 것 같아서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판결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왜 내 돈을 써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길 가다가 누가 밀어가지고 내가 다쳐서 치료를 안 받지는 않으시잖아요. 일단은 치료를 받고 나중에 이제 가해자를 상대로 뭔가 청구를 하듯이 일단 내가 피해를 당했고 억울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변호사를 먼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억울한 일이 없고 후회를 하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꼭 당부드리고 싶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로서 저의 가장 큰 목표는 피해자분들을 일상으로 회복시켜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시간을 돌려서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지만 사건을 마무리 짓기 전까지는 저를 걱정 인형으로 생각을 하셔서 걱정과 불안을 좀 덜어내셨으면 좋겠고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가셔서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냈으면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